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채널 시니어 웰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니어분들에게 정말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균형과 낙상 예방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최근에 내가 왜 이렇게 비틀거리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계단을 내려갈 때 예전보다 조심스러워진 자신을 발견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이지만 방치한다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계를 한번 보시죠. 국내 65세 이상 시니어 중 매년 약 20%가 넘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중 10%가 심각한 부상을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래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큰 위험이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되실 겁니다. 낙상이 단순한 우연의 사고가 아니라 충분히 예방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90세가 되어도 자신감 있게 걸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5년 전 저희 어머니께서 집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고관절을 다치셨던 일 때문입니다. 그 이후 3개월간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면서 낙상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 재활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실제로 낙상을 경험했던 많은 시니어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4가지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첫째, 왜 낙상이 시니어에게 특히 위험한지 의학적 근거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 낙상을 일으키는 다양한 위험 요인들을 신체적, 환경적, 심리적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실제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방 방법들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지역사회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실용성입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선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여행을 말이죠. 여러분, 넘어지는 것쯤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는 어떨까요? 시니어에게 낙상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의 변화부터 살펴보죠. 60세가 넘으면 매년 근육량이 1-2%씩 감소합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특히 다리 근육의 감소가 두드러집니다. 20대와 비교했을 때 70대의 다리 근력은 약 40% 정도 줄어듭니다. 상상해보세요. 평생 여러분을 지탱해온 다리가 절반도 안 되는 힘으로 몸을 지켜야 하는 상황을 말이죠.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후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해서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70%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남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렇게 약해진 뼈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반응 속도입니다. 젊을 때는 넘어질 것 같으면 반사적으로 손을 짚거나 몸의 균형을 잡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반응 시간이 2~3배 느려집니다. 뇌에서 근육으로 신호가 전달되는 시간도 길어지고 근육이 그 신호에 반응하는 속도도 둔해지거든요. 실제 낙상이 일으키는 결과를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가장 흔한 부상은 고관절 골절입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수술이 필요하고 회복까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침대에 누워있게 되면서 근육은 더욱 약해지고 심폐 기능도 떨어집니다. 안타깝게도 고관절 골절을 당한 시니어의 20%는 1년 내에 사망에 이르고 50%는 이전 수준의 활동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척추 압박 골절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는 척추뼈가 눌려서 찌그러지는 상태인데 키가 줄어들고 등이 굽으며 만성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한번 압박골절이 생기면 다른 척추뼈에도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머리를 다치는 경우는 더욱 위험합니다. 뇌출혈이나 뇌진탕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회복되더라도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희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작은 충격에도 뇌출혈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하지만 신체적 부상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간과하시는 것이 바로 낙상 후 증후군입니다.
한번 넘어지고 나면 혹시 또 넘어지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를 낙상 공포증이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활동량을 줄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계단 이용을 피하고 외출을 줄이고 나중에는 집안에서도 필요한 활동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은 더욱 약해지고 균형 감각도 떨어져서 실제로 넘어질 위험이 더 커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사회적 고립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외출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고 취미 활동도 포기하게 됩니다. 이는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낙상으로 인한 치료비, 재활비, 간병비 등을 모두 합치면 평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더 심각한 부상의 경우 그 비용은 몇 배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예방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적절한 운동과 환경 개선, 그리고 올바른 생활 습관만으로도 낙상 위험을 8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우리가 왜 넘어지게 되는지 그 구체적인 원인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왜 넘어지게 되는지 그 원인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낙상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체적 요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력 저하입니다. 특히 코어 근육이라고 불리는 복부와 허리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몸의 중심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약해지면 앉았다 일어날 때 비틀거릴 수 있고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발끝을 충분히 들어올리지 못해 작은 턱에도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의 저하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 귀 안에는 전정기관이라는 균형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떨어집니다. 또한 발바닥의 감각도 둔해져서 바닥의 상태를 정확히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고르지 않은 바닥에서 균형을 잡기 힘들어집니다. 시력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등으로 시야가 흐려지거나 좁아지면 장애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특히 깊이 감각이 떨어지면 계단의 높이를 잘못 판단해서 헛디딜 수 있습니다. 야간 시력이 저하되어 어두운 곳에서는 더욱 위험합니다. 복용 중인 약물도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혈압약 중 일부는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고 수면제나 항우울제는 반응 속도를 늦춥니다. 이뇨제는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들어 급하게 움직이다가 넘어질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경우 낙상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만성 질환들도 영향을 줍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발끝의 감각이 둔해지고 파킨슨병은 걸음걸이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은 정상적인 보행을 방해하고 심장병은 충분한 혈액 공급을 어렵게 만들어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적 요인입니다. 집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은 화장실입니다. 젖은 바닥, 높은 변기, 손잡이가 없는 욕조 등이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가정 내 낙상의 30%가 화장실에서 발생합니다. 거실과 침실도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바닥에 깔린 러그나 카펫이 말려 올라가 있거나 전선이 길게 늘어져 있으면 발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가구의 모서리, 낮은 테이블, 애완동물용 그릇 등도 장애물이 됩니다. 계단은 특히 주의해야 할 곳입니다. 계단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거나 손잡이가 불안정하거나 조명이 어둡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계단 끝에 문턱이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주방에서는 쏟아진 물이나 기름, 냉장고 앞에 물웅덩이 등이 미끄러짐의 원인이 됩니다. 높은 선반에서 물건을 꺼내려고 의자에 올라가는 것도 위험한 행동입니다. 조명 문제도 심각합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을 갈 때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침실에서 화장실까지의 동선에 적절한 조명이 없다면 낙상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실외 환경도 중요합니다. 비가 온 후 젖은 보도, 눈이 온 후 빙판길, 공사 중인 도로의 요철 등이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실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심리적 요인입니다. 낙상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역설적으로 낙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움직임이 경직되고 보폭이 짧아지며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이런 변화된 보행 패턴은 오히려 균형을 잃기 쉽게 만듭니다.
과도한 자신감도 문제가 됩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라는 생각으로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보조도구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남성 시니어에게서 이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울감과 인지 기능 저하도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주변 환경에 대한 주의가 산만해지고 위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활동량 감소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혼자 사는 시니어의 경우 외출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이는 낙상 위험 증가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급한 상황에서의 행동도 위험 요소입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 급하게 뛰어가거나 화장실이 급할 때 서둘러 움직이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낙상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모든 요인들은 적절한 대책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구체적인 예방 방법들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낙상을 예방하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을 통한 신체 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근력 강화 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것은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10회에서 15회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손을 사용해도 되지만 점차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이 운동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동작인 앉고 서기를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벽을 이용한 팔굽혀펴기도 좋습니다.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벽에 손을 대고 몸을 앞뒤로 움직이세요. 이는 상체 근력과 코어 근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습니다. 15회에서 20회씩 3세트가 적당합니다. 발목 강화 운동도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끝을 위로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거나 발목을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운동을 하세요. 발목이 약하면 작은 요철에도 쉽게 접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균형 감각 훈련은 낙상 예방에 가장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한 발로 서기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해도 되지만 점차 지지 없이 30초간 서 있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양쪽 발을 번갈아 가며 연습하고 익숙해지면 눈을 감고 해보세요. 발가락 발 뒤꿈치 걷기도 효과적입니다. 한 발의 발가락을 다른 발의 발 뒤꿈치에 붙여서 일직선으로 걷는 연습을 하세요. 마치 줄타기 하듯이 말이죠. 이는 동적 균형 감각을 기를 수 있습니다. 태극권이나 요가 같은 운동도 추천합니다. 이런 운동들은 근력, 균형, 유연성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태극권은 낙상 예방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운동입니다. 지역사회센터나 공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두 번째,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입니다. 영양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하루 칼슘 1200mg, 비타민 D 800IU가 권장량입니다. 우유, 치즈, 멸치, 두부 등의 칼슘이 풍부하고 햇볕을 쬐거나 비타민 D가 강화된 식품을 섭취하세요.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계란, 생선, 닭가슴살, 콩류 등을 골고루 섭취하세요.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분 섭취에도 신경 쓰세요. 탈수는 어지럼증과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6잔에서 8잔의 물을 나누어 마시되 밤에는 화장실 횟수를 줄이기 위해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이세요. 약물 관리도 필수입니다. 정기적으로 의사와 상담해서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을 점검하세요. 불필요한 약은 줄이고 부작용이 있다면 대안을 찾아보세요. 새로운 약을 시작할 때는 어지럼증이나 졸림 등의 부작용이 없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시력, 청력, 혈압, 혈당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문제가 있다면 즉시 치료받으세요. 특히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세 번째,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입니다. 화장실 개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욕조나 샤워실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변기 옆에도 손잡이가 있으면 앉고 일어날 때 도움이 됩니다. 샤워 의자를 사용하면 서 있기 힘든 분들도 안전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조명을 개선하세요.
특히 침실에서 화장실까지의 동선에는 야간 조명을 설치하세요. 센서 등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켜져서 편리합니다. 스위치는 손이 닿기 쉬운 곳에 설치하고 필요하다면 침대 옆에 리모컨 조명을 준비하세요. 바닥을 정리하세요. 전선은 벽에 고정하거나 정리함을 사용해서 바닥에 늘어뜨리지 마세요. 러그나 카펫은 미끄럼 방지 패드를 깔거나 아예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완동물 용품, 신발 등도 통행로에서 치우세요. 계단을 안전하게 만드세요. 양쪽에 견고한 손잡이를 설치하고 각 계단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이세요. 계단 위아래에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고 계단 수를 세는 습관을 기르세요. 현관과 베란다도 점검하세요. 문턱이 높다면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형광 테이프로 표시해서 눈에 잘 띄게 하세요. 신발은 정리함에 넣어두고 우산이나 기타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지 않게 하세요. 네 번째, 보조도구 활용입니다. 적절한 신발 선택이 중요합니다. 굽이 낮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으세요. 슬리퍼는 발에서 벗겨지기 쉬우므로 뒤꿈치가 있는 실내화가 좋습니다. 끈이 있는 신발을 신을 때는 꼭 매세요. 필요하다면 보행 보조도구를 사용하세요. 지팡이는 균형 감각이 약간 떨어진 분들에게 좋고 보행기는 더 많은 지지가 필요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거부하지 마시고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응급 상황에 대비하세요. 핸드폰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혼자 사는 경우에는 응급 버튼이 있는 목걸이나 시계를 착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이나 이웃의 연락처를 벽에 붙여두세요. 이런 방법들을 모두 한 번에 적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낙상 예방에서 가장 간과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심리적, 사회적 측면입니다. 아무리 신체적 준비를 완벽하게 해도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가족과 지역사회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낙상 공포증 극복하기. 먼저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적당한 경계심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두려움은 오히려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인지행동치료 기법을 활용해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반드시 넘어질 거야가 아니라 나는 조심하면 안전할 수 있어로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일어날 확률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했을 때 낙상 확률은 5% 미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점진적 노출 치료도 효과적입니다. 두려워하는 활동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천천히 도전해보세요. 예를 들어 계단을 두려워한다면 처음에는 손잡이를 꽉 잡고 한 계단씩, 그 다음에는 가볍게 잡고 마지막에는 손잡이에 손만 대고 올라가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도전하세요. 성공 경험을 기록해보세요. 매일 오늘 안전하게 한 일들을 적어보세요. 계단을 안전하게 올라갔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지지 않았다 같은 작은 성공들도 모두 기록하세요. 이런 긍정적인 경험들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감 회복하기. 자신감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먼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정리해보세요. 나는 아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라는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요리, 청소, 산책, 독서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스마트 원칙을 사용하세요. 구체적 스퍼시픽, 측정 가능한 메저러벌, 달성 가능한 어치버벌, 현실적 리얼리스틱, 시간 제한이 있는 타임 마이너스 바운드 목표를 세우세요. 예를 들어 매일 한 발로 30초간 서기를 일주일 동안 실천하기 같은 식으로 말이죠. 작은 도전을 지속적으로 해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한 층은 계단으로 올라가기, 버스 한 정거장 걸어가기, 새로운 운동 하나 배워보기 등 안전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세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나는 아직 많은 것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롤모델을 찾아보세요. 비슷한 연령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SNS나 TV에서 시니어들의 도전 사례를 찾아보세요. 저분도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큰 동기가 됩니다. 가족의 역할. 가족들은 때로는 과보호로, 때로는 무관심으로 시니어의 낙상 예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균형이 중요해요. 먼저 소통이 필요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낙상에 대한 우려와 희망사항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부분과 스스로 하고 싶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족들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전점검을 함께 해보세요. 월 1회 정도 가족과 함께 집 안안전 점검을 해보세요. 새로 생긴 위험 요소는 없는지, 기존 안전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개선 사항들을 논의해보세요. 운동을 함께 해보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운동은 재미있고 지속하기 쉽습니다. 손자, 손녀와 함께 공원 걷기, 자녀와 함께 수영장 가기, 배우자와 함께 요가, 배우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응급상황 대비책도 함께 세워보세요. 가족 연락망, 응급실 위치, 복용 중인 약물 목록 등을 정리해서 가족들이 모두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스마트폰 응급 연락처 설정도 가족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프로그램 활용하기. 지역사회에는 시니어 낙상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동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대부분 무료이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문 강사가 지도하는 운동 프로그램, 건강 강좌, 영양 교육 등이 있습니다. 시니어 클럽이나 노인회 활동도 좋습니다. 또래들과 함께하는 활동은 동기부여가 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모임 자체가 외출의 기회가 되어 활동량 증가에도 도움이 됩니다. 병원의 낙상 예방 클리닉을 이용해보세요. 종합병원이나 재활병원에서는 개인별 맞춤 낙상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팀을 이루어 종합적인 평가와 관리를 해줍니다. 지역 스포츠센터나 문화센터의 시니어 프로그램도 활용해보세요. 수영, 아쿠아로빅, 요가, 댄스 등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이 있고 연령대별로 적절한 강도로 운영됩니다. 동료 지원 시스템 만들기. 비슷한 상황의 시니어들과 함께 지원 그룹을 만들어 보세요.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고 좋은 정보를 나누고 함께 운동하는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버디 시스템도 좋습니다. 친한 친구나 이웃과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확인하고 며칠 연락이 없으면 직접 확인하러 가는 약속을 하세요. 전문가의 도움받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심한 낙상 공포증이나 우울감이 있다면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으세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건강도 몸의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작업치료사의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집 환경 개선, 보조도구 선택, 일상생활 동작 훈련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낙상 예방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니어의 균형과 낙상 예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고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먼저 우리가 확인한 중요한 사실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근력 저하, 균형 감각 저하, 반응 속도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예방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낙상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신체적 요인에는 근력 저하, 균형 감각 저하, 시력 문제, 약물 부작용, 만성 질환 등이 있었습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집안의 위험 요소들, 부적절한 조명, 미끄러운 바닥, 높은 문턱 등이 있었고요. 심리적 요인으로는 낙상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나 반대로 과신, 그리고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활동량 감소가 있었습니다. 예방 방법도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운동을 통한 신체 기능 강화,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보조도구 활용, 그리고 심리적 지원과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까지 5가지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효과적입니다. 단계별 실천 로드맵.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현재 상태 점검 1주차. 먼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한 발로 서기를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는지,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위험 요소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보세요. 현재 복용 중인 약물들도 모두 정리해 보세요.
2단계 긴급 위험 요소 제거 2, 3주차. 가장 위험한 요소들부터 즉시 제거하세요. 바닥의 전선 정리, 미끄러운 매트 제거, 화장실에 손잡이 설치, 야간 조명 설치 등은 며칠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공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간단히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하세요. 3단계 기본 운동 시작 4, 8주차. 매일 10분씩 기본적인 운동을 시작하세요. 의자 스쿼트 10회, 한 발로 서기 30초, 발목 돌리기 20회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꾸준함이 더 중요해요. 4단계 환경 개선 확대 2, 3개월 차. 집 전체의 안전을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을 해나가세요. 손잡이 추가 설치, 조명 개선, 계단 안전장치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월 예산을 정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세요. 5단계 운동 강도 증가 3, 6개월 차. 기본 운동에 익숙해지면 강도를 높이거나 새로운 운동을 추가하세요. 지역사회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요가 같은 전문적인 운동을 배워보세요. 2단계에서는 사회적 활동도 함께 늘려가세요. 6단계 통합관리 6개월 이후. 이제 낙상 예방이 일상의 자연스러운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지속적인 운동, 환경점검, 사회적 활동 참여가 습관이 되도록 하세요. 6개월마다 자신의 상태를 재평가하고 필요한 조정을 하세요. 실천을 위한 구체적 팁.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완벽한 계획을 세우느라 시작을 미루지 마세요. 오늘부터 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정해서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부터 화장실 갈 때 전등을 먼저 켜고 간다 같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세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습니다. 가족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친구와 함께 운동 모임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진행 상황을 기록하세요. 간단한 일기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매일 실천한 내용을 기록하세요.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운동을 빼먹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지 완벽함이 아닙니다.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최근 6개월 내에 넘어진 경험이 있거나, 걸을 때 심한 불안감을 느끼거나, 어지럼증이 자주 발생하거나, 약물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즉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여러분, 낙상 예방은 단순히 넘어지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 있고 활동적인 노후를 위한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집에만 있거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90세가 되어도 자신의 발로 걷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 가세요. 오늘 배운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한 작은 변화가 1년 후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계속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